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야, 우리 뭐 국세청장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네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어. 양아치 짓 한 거죠. 그냥 누가 봐도 못된 짓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절세에 미친 남자, 절세미남 김도현입니다. 2월 11일 날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스드메라고 하는 게 저는 결혼할 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의 약자라는 거를 전 여자친구가 가르쳐줘서 저도 겨울 알았는데요. 제목도 재밌어요. 스드메의 문단속. 이거 애니메이션 제목이죠. 스즈메의 문단속을 아마 패러디한 것 같은데 어찌됐던 이 고가의 산후조리원, 교회 고습비, 영어 유치원, 스드메도 상당히 비싸죠. 요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가 왜 일어나는지 추진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2030 세대 분들이 결혼이랑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결혼과 출산을 기피를 하죠. 그죠? 결혼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 문제의 비용이 가장 클 거고요. 출산 같은 경우에는 애 키우는데 이제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를 누가 봐주냐 이런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출산과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승 행진을 계속해서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구냐? 스드메 시장, 그리고 너무나도 비싸지만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다. 산후조리원, 그리고 이제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는 한 달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 유치원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 예비 신랑 신부들은 철저히 의리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이 기피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니네들 억울하지 않게 이 스드메와 그리고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을 총 46개를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했어 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굳이 보도자료로 왜 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솔직하게 이 보도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분명 고작 46개밖에 업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스드메 업체나 산후조리원 그리고 영어유치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영어유치원은 비싸죠. 비싸긴 한데 일부의 그런 이제 일부 업체들 때문에 전체의 이런 시장이 욕을 먹고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보면요, 스드메나 이제 산후조리원은 되게 저렴한 곳도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좋은 걸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스튜디오, 좋은 드레스, 좋은 메이크업, 그리고 내 첫 아이 혹은 내 아이를 위한 산후조리원은 좀 그래도 좋은 곳을 찾아가니까 고가의 이런 업체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어유치원은요, 사실은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영어유치원은 이제 부모들의 사실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야, 결혼 2030 세대의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니네 때문이야 라는 게 너무 강조된 보도 자료입니다. 오히려 2030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은 물론 이 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내니까 이게 뭐냐면, 야,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 지금 2030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데 우리 이 원인인 얘네들을 내가 혼내줬어. 이런 그냥 자랑식의 보도자료인 것 뿐 것 같아요. 왜냐면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업체들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가서 세무조사를 때릴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를 해요. 그 사유가 아니면요,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46개 업체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이제 여기에서 실제 몇 개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그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입니다. 일단 너무 양이 많아서 대표적인 거 그냥 1번 하나씩만 갖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스드메 업체 주요 무슨 사례? 탈세 사례. 그죠? 산후조리의 주요 뭐? 탈세 사례. 영어 유치원 및 학원 및 주요 뭐? 탈세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매출 누락을 했대요. 스드메 업체는. 한 스드메 업체는 현금 매출을 감추기 위해 뭘 동원했어요? 차명 계좌를 동원을 했어요. 추가금 발생 시, 추가금이 발생하죠. 현금 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촌형,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추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주식 및 뭐 이런 자산들을 취득을 했대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매출 누락을 했네요.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하고 수익금액 과소 신고를 했다. 현금 할인 제공 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기본 옵션에 마사지 횟수를 적게 포함시켜 산모들이 추가적으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 한 후 마사지 요금을 전액 뭘로만?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영어 유치원은요.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을 안내를 했대요. 현금으로 수취를 했고 뭐 이런 걸 매출해서 누락을 했고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그 세 업체 종류, 그 업체라서 이렇게 세무조사가 들어간 걸까요? 그냥 누가 봐도 못된 짓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속된 말로 양아치 짓 한 거죠. 이거는요, 스드메 업체라든지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테리어 업체들 대부분 현금 거래 많이 하잖아요. 제가 수임했던 세무조사 사례에서 한 인테리어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잘 모르시고 그냥 현금으로만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인 매출 누락이 아니라 모르시고 그냥 현금으로 받으셨던 거죠. 그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도 나와서 엄청난 세금을 추징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도자료만 보면 이 스드메 업체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그 우도환 배우랑 이상희 배우가 엄청 몸 이렇게 막 키워가지고 이제 그 박성웅 배우님의 그 악의 세력과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최시현 배우가 나와요. 최시현 배우가 뭐냐면 재벌집 아들인데 뭐 이제 호텔 투자를 할 때 이제 뭐 몇백억, 500억이었나? 5장 뭐 준다고 해서 500억이었겠죠? 뭐 그 자금 가지고 이제 뭐 서로가 딜을 하는데 이제 뭔가 서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최시현 배우가 박성웅 배우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뭐 국세청장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네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세무조사가 그렇게 누군가의 선택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세무조사 선정 사유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정기 선정 사유고요. 이 밑에가 이제 수시 선정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이러한 사유에 따라서만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뭐냐면 납세자에 대한 국세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이제 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탈세 제보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작위 추출 방식, 눈 감고 그냥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4개 과세기간 이상 뭐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요.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돼요. 명백한 자료라든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드메 업체라든지 산후조리원 업체 그리고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세무조사를 들어갔잖아요. 그 사유가 물론 여기 내에 있을 겁니다. 세무조사 잘못했으면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국세청의 그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살짝 내용을 바꿔보자면 이제 2030 세대의 이제 결혼이나 출산에 기피하는 현상 중에
스드메 업체와 그리고 영어유치원,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나쁜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세무조사를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제 처음에 서두로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서부터 2030 세대의 결혼과 출산의 기피 현상은 요 세대 업종 때문이야. 얘네들이 너무 고가로 받아먹으니까 얘네들 너무 못돼서 내가 세무조사 들어갔어 라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던 보도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좀 유익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갖고 온 이유가 세무조사가 왜 나오는지를 어떠한 근거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아까 보도자료와 함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세무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사유로 나왔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다. 세무조사를 하기 전엔 반드시 사전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전통지서를 세무대리인한테 보여주시고 이거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경험 많은 세무사님들은 당연히 그 사건을 수임을 하실 거예요. 딱 사전통지를 받으시면 대부분 업체분들이나 고객분들께서 보면 되게 겁을 많이 먹어 하시는데요. 차분히 우리가 이제 조사에 응하고 국세청에서 이제 달라고 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잘 준비만 하시면 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국가한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절세미남 김도현 세무사는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좀 부탁드릴게요.